나이가 70을 넘어서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과연 이 나이에 나는 어떤 어른이었을까?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두 아들을 홀로 키워낸 세월이 길어질수록 그 질문이 더 깊어지곤 했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떠났을 때 저는 우울 시간도 없이 두 아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낮에는 공장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식당 주방에 서고 다시 새벽에는 건물 계단을 오르내리며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몸이 고장나는 줄 알면서도 두 아이에게만큼은 위험한 노동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운 것은 없었지만 공부만큼은 마음껏 시키고 싶어 오랜 시간 학원비를 마련하며 살았습니다. 다행히 두 아이는 기대 이상으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큰아들은 성실함이 무기였고 둘째는 머리가 아주 총명했습니다. 둘 다 명문대에 들어가더니 사회에서도 제 몫을 다해 든든한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 인생이 헛되진 않았구나. 둘째가 먼저 결혼했고 참 듬직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늘 제게 먼저 연락하고 자주 둘러 밥 먹고 가고 혼자 일하며 쌓이는 외로움을 제 옆에서 풀어놓기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녹아내리는 순간이 많았고 딸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 쪽은 달랐습니다. 오래 사귀던 연인은 어느 날 갑자기 정리돼 있었고 그 빈자리를 채운 사람은 제가 처음 본 아가씨였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지만 속이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들어 조심스러웠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아들은 장인의 회사에서 사업을 배우겠다며 대기업을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조급한가 싶었지만 아들의 인생이니 굳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혼 초반에는 그러려니 하고 넘기던 말투가 점점 도를 넘었습니다. 새해에 집안 청소를 하다가 함께 거둔 것조차 억울하다며 몇 달 뒤에 대놓고 저에게 따졌고 제가 반찬을 챙겨주면 냉장고 구석에 넣어두고 상하게 방치했습니다. 심지어 하루는 제가 준 반찬을 택배로 고스란히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면 며느리는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님이 시어머니라고 갑질하는 거다. 왜 남의 집 냉장고를 열어보냐? 무슨 말을 해도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눈에 보이는 불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가슴이 타들어갔지만 큰아들에게 말하면 돌아오는 답은 늘 같았습니다. 괜히 부딪히지 말라. 대표 자리도 막 올라갔는데 걔 성격 알면서 왜 일을 키우냐. 결국은 너가 조용히 있는 게 낫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친한 동창에게서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백화점에서 큰 며느리가 잘 차려입은 남자와 팔짱 끼고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묵혀둔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결국 저는 둘째 며느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확히 알아보는 게 먼저다. 괜히 넘겨짚으면 더 큰 상처가 된다. 제가 대신 알아보겠다. 몇 주 뒤 손에 쥐어진 자료를 보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는 낯선 남자와 차 안에서 다정했고 호텔로 들어가 손을 잡고 웃어 보이며 이동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으며 오래 고민한 끝에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큰아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가진 보상금과 재산을 정말 받을 자식이 누구인지 시험해 보겠다는 것.
저는 먼저 둘째네에게 최장암이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그대로 무너져 울었습니다. 저를 집으로 데려와 간병하겠다며 방까지 내어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차마 사실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큰아들 집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잠시 차분하게 말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자 며느리는 불편한 얼굴로 자리를 잡았고 큰아들은 귀찮다는 듯 TV를 끄지도 않은 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병내기를 꺼내자 큰아들은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왜 지금 말하냐? 대표 자리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데 이러면 다 흔들린다. 혹시 간병을 부탁하려는 거야? 냉정하다 못해 잔인한 말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돈이 필요하면 말하라느니 간병인은 따로 쓰라느니 제 마음을 짓누르는 말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더 이상 저를 가족으로 보지 않는다고. 제가 사랑으로 지켜온 가정과 제가 기대온 정은 이미 오래전에 저들 손에서 끊어져 있었다는 것을.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걱정 마라. 앞으로 너희에게 어떤 부탁도 하지 않을 거다. 대신 언젠가 너희가 내게 뭔가를 기대는 일도 절대 없을 거다. 며칠 후 저는 준비해둔 불륜 증거를 사진과 영상으로 현상해 큰아들 회사로 조용히 등기 보냈습니다. 큰아들은 분노한 차린 목소리로 제게 전화했지만 저는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정작 따질 사람은 나가 아니라 네 아내다.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야 큰아들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혼전계약서와 이혼 절차로 인해 잃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는 장인의 회사에서도 내려왔고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변함없이 제 곁을 지켰고 며느리는 늘 제 안부를 챙기며 힘을 보태줬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헌신을 모르는 자식에게 마음을 쏟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부모의 사랑이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때로는 부모를 무너뜨리는 족쇄가 된다는 것을. 이제 저는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게 남은 인생은 저를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조용히 따뜻하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